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격전을 벌였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 5일 날 당일 투표를 통해서 이미 11월 6일 정도에 대부분 이제 판세가 다 결정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미국의 7개 경합주에서 모두 트럼프 후보가 압승까지는 아니지만 여론조사가 예고한 대로 그대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들 CNN이나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이제 다양한 그런 뉴욕 타임스, CNN 이런 것뿐만 아니고 PBS 그리고 영국의 더 타임스, 영국의 BBC 이런 방송들이 전부 다 힘을 합쳐가지고 트럼프 후보의 열세를 보도했고, 특히 이제 투표일 하루 전에 타임스는 56대 46으로 새로 본인들이 분석해 보니까 트럼프 후보가 패배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런 보도를 가지고 많은 그런 시민들과 유권자들의 눈을 가렸지만 결국 이제 미국인들의 선택이라는 것이 트럼프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이제 되게 한국의 주류 언론들도 미국의 주류 언론인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 그리고 CNN 방송을 주로 인용하기 때문에 이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초기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국내 독자들에게 또 국내 시청자들에게 트럼프 후보가 불리한 그런 입장에 처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일종의 선전선동, 프로파간다 하는 그런 언론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그렇게 무리가 아닐 정도로 한국의 언론사들도 정말 트럼프 후보를 악마화하고 또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런 뉴스들이 도배를 하는 그런 이제 선거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인들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 경제 문제 그리고 미국의 남부 불법 입국자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기 때문에 거의 몰포다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경합주에서 그냥 접전 정도가 아니고 아주 일방적으로 트럼프 후보가 승리를 했고, 또 동시에 미국의 상원, 하원, 트럼프 후보가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상하원에서 공화당이 과반수를 넘어야 되는데 그것도 무난하게 이제 과반수를 넘는 그런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지금 정도는 미국의 주류 언론뿐만 아니고 그 주류 언론의 기사를 받아서 쓴 그 한국의 주류 언론들도 조금은 미안해야 되고 또 견면쩍게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 이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그러면 미국의 주류 언론들 그리고 또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이 대통령 선거 같은 그런 중요한 선거 때마다 이렇게 여론조사와 동떨어진 그런 주장을 펼치고 그것을 왜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여러분도 짐작하시다시피 사람도 자신이 마땅히 수행해야 될 역할이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조직이나 단체나 예를 들면 정당뿐만 아니고 사회 시민단체나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과 정당이라는 것이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게 되면은 마땅히 수행해야 될 고유 기능, 고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정당은 고유 역할이 힘을 결집해서 정권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당의 목표인 것과 마찬가지로 언론사의 고유 기능, 언론사가 갖고 있는 고유한 역할이라는 것이 사실에 충실한 기사나 보도를 통해 가지고 독자나 시청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언론사의 본연의 역할이고 고유 기능인 거죠.
그 세상의 많은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전체가 다 모이게 되면은 사회정의라는 그런 모습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주류 언론인 CNN이나 워싱턴 포스트나 뭐 뉴욕 타임스, US 투데이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영국의 BBC나 더 타임스도 마찬가지고 전부가 고유 기능, 고유한 역할을 의도적으로 방기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한 거지 않습니까? 언론사가 사실 취재를 통해서 보도를 하는 것이 고유 역할인데 본인들이 시청자나 독자들을 설득하거나 혹은 선전선동해가지고 본인들이 정권을 창출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유 기능을 무시하거나 고유 기능에 무감각하게 그렇게 어떤 단체나 조직이 활동하게 되면은 그것은 뭐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심을 앞세우는 그런 활동이죠. 모든 의사결정이나 활동에서 자기 이익을 앞세우게 되게 되면은 조직이나 단체의 활동이라는 것이 산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트럼프 후보의 승리로 끝났지만 다시 한 번 더 미국의 주류 언론들 그리고 이것을 충실히 받아서 국내에 소개했던 그런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본인의 고유 기능을 무시한 채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여과 없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언론사만 나무랄 것이 아니고 한국 같은 경우는 논객들, 뭐 언론사에 속하고 있는 중진들이나 또 외부 기고자인 대학 교수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죠. 전직 외교부 장관이 중앙제에 이름 기고한 그런 소위 세상을 보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는 그런 안목이나 시야는 정말 바닥 수준, 형편없는 것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 정말 금과 옥조처럼 빛날 정도로 정확한 그런 논조를 개진했던 분은 세종연구소의 이사장으로 있는 전 북핵 대사를 지냈던 이용준 대사 정도가 처음부터 대세에 편성하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는 트럼프 대세론을 사실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논조는 사실에 기초한 논리를 폈기 때문에 정말 유별날 정도로 빛이 난 거죠. 이번 기회에 미국의 언론사나 한국의 언론사들이 국민을 선전선동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거나 끌고 가는 것이 언론의 기능이 아니고 언론사에게 사회의 다른 단체나 조직처럼 원래 주어진 고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은 바로 사실 취재와 보도를 통해서 시민들이나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 점을 한 번 정도 더 상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